네, 이번 시간에는 B2B 세일즈 제22강 훌륭한 영업사원은 타고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김진한 겸임교수입니다. 훌륭한 영업사원이 과연 타고나느냐? 아니면 만들어지느냐? 이런 질문은 굉장히 좀 오래된 질문인데요. 최근 어떤 논문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공진그룹 창업자 윤석금 회장님인데요.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살아있는 셀러리맨의 전설이라고 해서 1970년대에 한국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해서 판매를 해서 전 세계 영업사원 중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옹진 코웨이 같은 걸 통해서 학습지, 그다음에 정수기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구독경제 분야에 그걸 개척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윤석금 회장님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어서 일단 제가 예시를 들었고요. 물론 이제 B2B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브리테니커든 뭐 정수기든 B2C 제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셀즈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논문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떤 훌륭한 영업사원이 타고나느냐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2016년 저널 오브 퍼스널 셀링 앤 세일즈 매니지먼트라는 세일즈 분야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저널이에요. 여기에 이제 실린 내용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퍼듀 대학교 코린 노벨 교수팀이 이제 연구를 진행했고 암묵적 이론과 사회적 인지 이론이라는 걸 좀 활용을 해서 ITSA라는 어떤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TSA의 점수가 높을수록 영업은 타고난 결과다라고 믿는 거고요. 낮을수록 이거는 개발되고 발전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단계 연구에서는 154명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ITSA와 영업 성과의 관계를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고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차피 잘 될 거, 어차피 안 될 거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타고난 사람들은. 그리고 ITSA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타고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학습 목표와 판매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진다. 아니, 어차피 타고나면 잘 되고 안 타고나면 못 하는데 배워서 뭐해? 노력해서 뭐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타고난 것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2단계 연구는 선천적 그룹, 선천적으로 타고났느냐 안 타고났느냐를 믿는 그룹과 그렇지 않고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후천적 그룹 간의 변화 가능성을 탐구를 했고요. 그 결과 후천적 그룹의 참가자들이 선천적 그룹 참가자들에 비해서 판매 능력에 대한 확신이 더 높았고 불리한 기회를 회피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1단계 연구랑 2단계 연구를 보시면은 이런 세일즈 능력이 타고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결정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결정되지 않았다. 세일즈 능력은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서 발전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혹은 더 배우면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피드백도 받아들이고 불리한 기회를 회피하지도 않고 내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 확신도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어디든 타고난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영업사원도 없고 타고난 프로파일러도 없고 타고난 교육자도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주는 어떤 인사이트가 무엇이냐라는 걸 봤을 때 사람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강요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팀장이 자기 직원들이 그런 걸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를 잘 면밀하게 봐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된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천성을 믿는 직원은 자기가 어떤 자기의 명성에 위협을 가하는 리스크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강조를 하고 칭찬을 곁들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후천성을 믿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거나 안 좋은 소식을 전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상대로 원활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연히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믿음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뒤에 좀 이제 제가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성향에 맞춰서
어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써서 이 글이 조회수가 굉장히 좀 높았어요. 댓글도 좀 달렸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업 케미컬 직원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타고나는 부분 50, 본인의 노력이 50이다 라고 얘기해서 뭐 좋아요도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밑에 분이 동의한다 라고 해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영업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오래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위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훌륭한 기업일수록 누구든 데려다 놓으면 기가 막히게 영업사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밑에 분이 IT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밑에 분도 내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15년 차 하고 있는데 역시 아니다라고 해서 이분들은 타고난 부분이 역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분 같은 경우에는 영업 기질은 타고나는 거다.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에 스킬업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직 B2C 옷을 파는 분인가 본데 이분은 반반이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청출어람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손님한테 영업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단은 직업적으로 할 거면 역시 타고난 쪽이 스트레스 덜 받고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제 견해는 이래요. 기질은 솔직히 안 바뀝니다. 사람이 어떻게 기질이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세일즈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특히 B2B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B2B는 말빨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테믹하게 많은 스테이크홀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뭐 납기, 품질 이런 부분까지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나 경험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발될 여지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